안녕하십니까, 채택규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시장 아주 멋지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공매도 이거 별것 아니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자, 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생각하면서 또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거래소 같은 경우는 1.63%, 코스닥은 1.48%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예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달에는 이제 정강 후약 장세를 예상하면서 4월 달 초반에 엄청나게 상승 주고 막판에 들어가가지고 좀 조정이 셌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겁을 먹었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짧고 굵게 오면서 다시 반등 쪽으로 시장이 방향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보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 좀 하나하나 제가 또 풀어 헤쳐 나갈 텐데, 자,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자, 우리 시장 오늘 뭐 외국인까지 매수하면서 공매도 뭐 사그러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매도 부분은 어찌 보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일정 부분 시장에서 녹아져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선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시작하면서 첫날, 둘째 날 한번 세게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 부분 좀 매도가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일단 우리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 건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외국인한테 쉽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줘가지고 그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 그 수수료 먹겠다고 공매도 물량 많이 준 다음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문제가 되고 종목이 하락했을 때 그 원성을 연기금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량을 그닥 이전처럼 쉽게 많이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를 섣불리 해가지고 게임스탑이라든가 많은 종목에서 싸움을 통해 가지고 피본 케이스가 많거든요. 즉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한번 뭉쳐가지고 니네 공매도 쳐 종목별로 싸움하게 되면 공매도는 어때요? 손실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수익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손실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칠 때 이전에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 불법도 자행하면서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그 공매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법도 강화되고 일정 부분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전처럼 원활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공매도를 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시장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영향이 좀 수그러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도 전 했습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좋은 쪽으로 간다. 즉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종목들이 잘 갈 수 있어. 대형주라고 못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대형주 그냥 막 해도 되겠네라는 뭐랄까 그 풀어헤치는 그러한 그 마음 상태를 줄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한번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 한번 거래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시총 상위 종목 오늘 딱 두 종목 15개 중에 LG 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만 하락하고 다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오전장만 해더라도 마이너스 살짝 보여주다가 강하게 1.59% 상승하고 SK하이닉스까지도 상승 쪽으로 대여를 합류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개만 합쳐도 시총의 거의 뭐 30%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세 종목에 의해서 지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또 우리 거래소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이 중에서도 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 보면은 일단 신풍제약 이런 종목은 빼버리고요. 휠라홀딩스가 13%,
롯데지주가 9%, 한진칼이 8%, KCC가 7%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움직임이 연출됐는데 그러면 잘 보면은 어찌 보면은 작년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 모두가 빨간색입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2.9%, 4.9%의 강한 상승 나타냈죠. 자, 오늘은 이쪽에서는 뭐가 제일 강했나?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좀 작전 냄새가 나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튼 이 보시면 휴원수 글로벌, 그다음에 ST팜, 셀리드, 제네마, 삼천단 제약 이런 식으로 조금 제약 바이오 쪽 종목군들 움직임이 오늘 좀 강했죠. 좀 그쪽이 좀 강했고 그러면서도 원익 QNC 뭐 이런 종목 좀 어찌 보면 IT 반도체 이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움직임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의 지루한 모습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그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땐 결국 오늘도 뭐 반도체의 중요성, 그다음에 뭐 이재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 사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장의 반도체 쪽 섹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결국 사면이 되게 되면 아마 시장 삼성전자가 3, 4%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오늘보다 더 강한 상승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가게 되면은 그 하단에서 많이 지루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몇백 개 되잖아요. 그들도 일정 부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뭐랄까 돌파구가 된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이러한 상승장에서 공매도라는 이유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그닥 좋을 게 없거든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시장이 상승 쪽으로 지속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해외 증시를 볼게요. 이 다우 차트 보면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5거래일째 양봉이 빵빵빵빵 나오면서 신고가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신고가 갈까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S&P 500도 이 거래일 양봉을 빵빵 치면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어찌 보면 우리 코스닥하고 좀 비슷한 모습 보여주는데 왜 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결국 여기 신고가 만든 이 자리부터 캔들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캔들을 만들었어요. 이 5개의 캔들을 보면은 요것도 곡점 만들어 놓고 음봉 때려버렸죠. 십자형 캔들 또 음봉 때렸는데 어때요? 머리가 너무 커. 그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날도 결국 윗꼬리가 길고 그러면서 여기를 완전히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 날 아예 개파락해버리는 겁니다. 자, 개파락해버리고 결국은 여길 딱 지켜주죠. 마지막으로 이 저점을 한번 살짝 하회해 놓고 양봉 만들어 보니까 갭 떠버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텐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21 이평선이죠. 21 이평선 여기를 과연 치고 올라갈 것이냐. 못 올라가면 여기서 버벅대게 되겠죠. 버벅대게 되면은 결국 우리 코스닥 차트 이따 보겠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S&P하고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 계속 치고 가고 있죠. 그러면 또 이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는 자리는 결국 얘도 다시 한번 신고가 만드는 그 시점, 그때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우리가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아직은 크게 조정 자리로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도 한번 우리 쪽 업종 차트 볼게요. 자, 우리 거래소 어때요? 와, 4거래일째 세게 올라가면서 지금이라면 3,266. 제가 봐도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결국 3,300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는 한번
터치할 거라고 봐요. 시장은 일단 상방적으로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3,300이라는 지수대를 우리 한번 맛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문제죠. 예, 코스닥은 아까 좀 나스닥하고 좀 비슷해요. 보면은 자, 우리 코스닥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8점 몇 퍼센트 빠졌어요. 제가 항상 지수가 8% 이상 빠지게 되면 반등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반등이 과연 이 21 이평선 여기까지 나오고 조정 나올 것이냐? 이것은 결국 그 나스닥 흐름하고 비슷하니까 아까 나스닥도 윗단에 21 이평선이 있잖아요. 거길 못 치고 가면은 코스닥도 결국은 여기서 좀 버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나스닥 치고 가면 코스닥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솔직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심하게 조정 주고 또 반등도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은 뭘 봐야 된다? 나스닥을 봐야 되고 결국 공매도가 안 건드리니까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의 게임이든 뭐 제약바이오든 이들 공매도가 한번 건드려 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또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공매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치는 게 아니라 언제 친다고요? 결국 미증시가 1% 정도 하락을 해봐요. 그럼 그걸 빌미로 해갖고 시장이 위축돼, 투심도 위축돼. 거기 쉽게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좀 보다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다 대놓고 공매도 쳐봐야 총알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거기다가 팍 쳐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공매도 이전처럼 막 사가지고 계속해서 하락시키기보다는 얘네들도 치고서 바로 숍 들어가가지고 짧게 수익 내는 그런 쪽으로 방향 잡고 가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그 미국에서 그 게임스타 그거 한번 보고 얘네들도 나름대로 경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개인 투자자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러한 개인들이 아니네. 나름대로 응집력도 있고 한번 하겠다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거든요. 위험한 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처럼 계속해서 하락보다는 한번 세게 하락시켜 놓고 거기서 다시 커버 들어가 가지고 뭐 짧게 수익 내면서 공매도를 활용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들떠 있거나 계속해서 갈 거야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조금 종목하고 비중을 줄여놓고 그다음에 하락할 때는 어때요? 또 정확하게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하락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비중을 확대하고 새로운 종목을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은 안 죽으니까. 죽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왜 미증시가 그렇게 또 강하게 올라갔나? 시장에서 말하는 고용, 연준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고용, 그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그 고용 자체가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는 것.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하도 퍼질러 던져주니까 가서 일해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놀면 120만 원 받는 게 낫거든요. 나래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7월 달, 8월 달 휴가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고 이게 9월 달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9월 전에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은 7월부터 일자리 찾아볼 것이고 아주 끝까지 놀고 8월 말이나 9월에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또 그때 찾겠죠. 지금 자기가 원하면은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미국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좋아 이거는 그놈의 뭐랄까 정부에서 주는 그 돈 때문에 고용이 안 좋은 거지 그거 딱 끊기면은 고용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9월 이후에는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에 들어갈 겁니다. 완전 고용에 경제적인 모든 지표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금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 이제. 그죠? 금리 올라가기만 하면 뭐 기술주, 성장주 얘네들 문제야라고 하면서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저렴해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지금 잘 보면요, 원자재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죠. 원자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도 역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의도적으로 미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지금 1.6%도 지금 아니잖아요. 10년물 국채가.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팡 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경제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경제가 좋아지면 그걸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미국 제로금리잖아요. 이 좋은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질까요? 어느 순간 깨져. 그럼 깨졌을 때 그것을 활력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빠르게 이제 올려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놔야 나중에 또 금리를 하락시키면서 시장에 당근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로금리에서 분명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은 우리가 반드시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금리에 관련돼 가지고 종목은 제가 다음 주에 그 종목을 한번 갖고 나올게요. ETF인데 결국 10년물 국채 그 ETF 그 종목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럼 그런 거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깨져도 얘는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그러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담고 가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결국 오늘은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어찌 보면 테마성이라든가 이런 이슈의 종목보다는 정상적인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나오느냐? 이거 오래간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나온 거야. 그러면 시장은 좀 포트를 여러분들이 예쁘게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 대형주, 중소형 스몰캡, 그다음에 테마성 이렇게 세 개의 포트를 딱 구성해 가지고 간다면 오늘 같은 날은 큰 종목들 가니까 이쪽 갖고 있는 애가 또 일정 부분 올라가지고 어떨 땐 또 스몰캡이 어떨 땐 또 테마성 종목이 올라가는 이러한 장세가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잘 보면 결국 지금 시장 최근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 보면 어때요? 핫한 이슈라든가 재료에 의해서 종목들이 빵빵빵빵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업종 종목의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고, 특히 결국 이것을 조금 더 압축시켜 버리면 원자재 가격 올라가, 철강 올라가니까 뭐 철강주들, 또 구리 올라가면 또 관련돼 가지고 올라가고, 또 곡물 올라가니까 또 관련돼서 뭐 사료주들도 올라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거기에 포커싱은 내가 봤을 때 그 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협주들 움직임 좋은데 그들 쪽 섹터들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재용의 그 사면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들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가 시장 남은 5월 달을 대응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모습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몇 가지 종목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을 텐데 먼저 오늘 뭐 아까 가장 많이 올라갔던 휠라홀딩스 한번 볼게요. 휠라홀딩스 요새 뭐 등산 관련돼 가지고 뭐 옷도 잘 팔리고 결국 어찌 보면은 그 코로나 이후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미국 뭐 몇몇 국가를 뺀 뭐 인도부터 해갖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일본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내가 봤을 땐 정점이다. 그럼 정점이었을 때 역발상 개념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여행 쪽 섹터도 봐야 되고 또 영화관 또 이런 의류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휠라홀딩스 어때요? 오늘 엄청나게 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추가적인 매수는 좀 이제 조정 들어와야죠. 오늘 주봉상 보더라도 빵빵 다 치고 갔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갈까? 일단 그 다음 상단인 한 62,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얘가 그냥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조정 줄 거냐라고 그러한 부분만 유념하시고 결국 이런 건 사고자 할 때는 이거를 크게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이 위에서 놀면은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 되는 거고 내려왔을 땐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어찌 보면 누가 요즘 같은 때 영화관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GV도 밑에서 빵빵 치고 지금 딱 매물대 이제는 어찌 안착돼 있는 거죠. 60일 이평선. 그럼 여기서 얘가 내일 갭 떠서 가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오늘의 고점 못 치고 올라가게 되면 횡보하면서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CGV, CGV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 모양새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여행하는데 기껏 가봐야 제주도 국내 여행이지 해외여행 누가 가나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행주들이 최근에 잘 갔듯이 영화관도 마찬가지. 요새 누가 영화관 가긴 가요? 잘 못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 그러한 기대감과 꿈으로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막 한진칼도 한번 볼까요? 한진칼도 보면은 최근에 급락 나와놓고 어때요? 올라가죠. 얘는 정확하게 또 뭐가 나왔냐면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잘 보면은 이 주가가 여기서 여기로 저점 나왔죠. 근데 RSI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 있는 종목이 아니야.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까? 일단은 요 60일 이평선 얘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봐야 한 60일 이평선 한 58,000원 거기까지 일단 목표가 보면서 가는 거죠. 거기에서는 또 등락 보이다가 더 갈 거냐? 충분히 뭐 더 갈 수 있는 분위기죠. 이 위에 매물대라고는 8만 원대 꽉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이제 모든 고점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럼 이런 애는 더 갑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얘는 그 끼가 있어요. 어떤 끼가 있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봉상 계속 올라가요. 근데 얘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끝없이 떨어져. 그죠? 여기서도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상승 추세 방향 잡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 고점 치고 갔잖아요. 더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 나왔죠. 그럼 아마 여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놓고 가도 되지 않을까 예상돼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그닥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이 선수들이 마음 잡고 땅땅 하면은 계속해서 올리는 종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목표가 보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시장 걱정할 게 아니라 종목입니다. 종목. 종목.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